간단하게 말씀 한 번만 부탁드려도 안 될까요? 예. 아주 간단하기면 제가 가방 안 내려놓고 할게요. 위원장님 이국종 교수에게 MBC 소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국종 교수에게 영입 제안했다가 몇 번 거절당하셨다고 이렇게 뭐 했고 제가 같이 일하고 싶어서 제가 원래 잘 아는 분인데요. 본인이 현장에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서 각자의 위치에서 계속 열심히 일하자라고 다짐했습니다. 어제 좋은 분이에요. 네. 국방방은 MBN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정봉토 의혹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동향 파악을 했다는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어떻게 기소될 분들끼리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한 거 아닐까요? 같은 입장에 같이 수사받고 계신 분들끼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의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요즘 MBN 이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PK 면접 시작인데 유영아 변호사는 친박계 대등장에 대한 우려는 사실 저는 오늘도 아마 결과 발표하고 할 텐데요. 결과를 결정된 이후에 보내라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출신이든 어떤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정치 역정에서 어떤 그런 일을 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50년, 60년 사는 인생을 그런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로 그 어떤 사람을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천은 그런 어떤 특정한 라벨링을 의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갔을 때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공정한 공천이 될 수 있는지에만 개별적으로 집중하는 것이지, 그걸 어떤 비율을 맞춰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저희가 룰을 정해놓고 그 룰에 나와서 결과에 대해서는 미리 사람을 넣어보고 시뮬레이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성태 의원님 같은 분도 이렇게 탈락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진 생각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결과에 승복하고 나가야 우리가 원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따라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SBS 보는데 어제 김무성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하셨는데 이런 기류가 이른바 올드보이들한테 좀 이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생물학적 나이가 국민에게 봉사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의 정치에 있어서의 어떤 경륜이라든가 그동안의 업적들을 감안할 때 각자 해야 될 몫이 있을 겁니다. 일례로 저도 처음 정치 시작하는 것이지만 이런 우리가 원팀으로서의 공천 그리고 어떤 승복을 위해서 사실 저는 제 불출마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랬던 겁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윤영선 후보가 개양 의뢰 윤영선 후보 알고 계시죠?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번 단수 공천에 대한 좀 이의 신청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분들 어떻게 감싸실지 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공천 결과, 그러니까 공관위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것도 저희 시스템 공천의 일환입니다. 이의 신청을 제가 어제 저도 그 윤영선 후보님께서 쓰신 글을 봤는데요. 대단히 차분하고 품위 있는 이의의 말씀이셨습니다. 저희도 절차에 따라서 그분도 그동안에 굉장히 노력해 오신 분이었고 지난 정말 지금 생각해도 웃음밖에 안 나오는 것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배지 한번 달아보려고 갑자기 개항으로 튀어가서 출마할 당시에 혈혈단신 우리가 굉장히 어려울 때 최선을 다해서 분투하신 분이잖아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또 봉사하신 분이고 역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분의 그런 점을 저희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런 품위 있는 이의 제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절차에 맞춰서 충분히 잘 검토할 것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내 의원님들 정우택 의원님과 김성재 의원님 지금 의혹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추진하시고 대응하실까요? 총선과 공천 즈음에는 보통 이런 문제 제기들이 많이 나오기에 마련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건 사실관계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에 거기 합당한 그런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무슨 뭐 진짜 불법장을 받았다. 민주당과 달리 우리 당은 그런 것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용납하지 않을 건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이 면접이라든가 이 즈음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많아지는 거는 딱 또 여러분들 풀어주시니까 그런 상황들은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팩트를 정확하게 체크해 봐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저희 YTN 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영상권 면접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시스템 공천이 사실 큰 이제 자금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아요. 혹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랑 앞으로는 좀 현역 의원님 탈락자가 좀 꽤 나올 것 같은데 혹시 이에 대해서는 그 대표로서 어떻게 좀 하실 생각이신지. 한 지역구에 3분, 4분 이런 훌륭한 분들이 거기 또 예비 후보 정도로 오실 분이라면 굉장히 준비된 분이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을 저희가 공천하는 거잖아요. 잡으면 당연한 겁니다. 잡으면 당연한 것이고 그 잡음을 흡수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불구하고 그게 당의 화합 그리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어긋나는 선까지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은 당대표는 저의 몫입니다. 제가 더 잘 챙길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들 그 예비 후보들 입장에서 인생을 걸고 뛰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의 아쉬움들을 저도 10분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페어플레이로 계속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시스템 공천의 결과에서 만족하지는 못하는 결과 그리고 어쩌면 조금 불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완벽한 결과를 낼 수 있는 함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선의로 만들었고 선의로 적용할 것이라는 말씀과 약속을 분명히 드립니다. 제가 선의로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안 나가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공천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위원장님, 시스템 공천